스트레이트 파이터 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참. 이번 주 말씀을 안 드렸군요. 이번 주 지수는 2,758에서 2,784로 약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의미가 2,800을 한번 돌파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지수에서 한번 돌파가 놓으면 다시 돌파 다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저도 옛날에 첫사랑할 때 한 손을 잡으면 두 번 잡기 쉽잖아요, 그죠? 네? 아, 첫사랑 손을 첫사랑에서 한 번 이렇게 잡으면 손 한 번 잡고 하면 또 두 번 손 잡기가 쉽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이제는 2,800을 돌파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매물대가 있었는데 2,800 위에서 2,900 사이에서는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는 미국이 이렇게 여기서 엔비디아만 횡보 상승 간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돼서 2,800, 2,900을 향해서 갈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주 개인들은 약 한 1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매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 1조 정도 거의 삼성전자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한 3,200 정도 또 삼성전자에서 대부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또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살 때는 좀 지수를 좋게 보고 저는 매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팔기는 했지만 어쨌건 계속 사 모았죠, 최근에. 오늘 물론 조정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만 아침에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3,000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올 초부터 지금까지 한 21조 정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올해 한 50조 정도 왜냐하면 그 전에 한 3년 동안 빠져나간 자금이 한 50조, 60조 됩니다. 그 돈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승이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분들 가지고 있으신 고민들 있으시면은 네,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도 잠깐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SK 이노베이션 지금 마이너스 24%시라고 하네요. 손절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결국 실적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SK 온도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워낙 지금 SK 그룹이 좀 자금적으로 좀 SK 온에 좀 자금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경우는 한 번 정도 매도를 해줘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제는 또 한 번 상승 하락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손실폭이 큰 분들은 가지고 간다. 특히 셀 업체 같은 경우는 회사가 크기 때문에 사이클을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올해는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2년, 1년 후에는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셀 업체 한 30%, 40% 손실 난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간다. 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약간 근데 말씀이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수익이 좀 괜찮으십니까? 아니 저는 충분히 일당했습니다. 아, 일당하셨군요. 저는 제가 일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어느 분이 올려주셨나요? 지금 네, 대주전자재료 역시 2차 전지 관련해서들 고민이 많으시네요.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망이 어떻게 될까? 물론 이거는 지금 시점의 전망이니까 어떤 이벤트들로 인해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겠죠. 개인들이 거의 손실 나는 경우가 이런 자리에 사모되고 이런 자리에 사모되는데 긴 양봉을 쭉 빼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죽을 때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면은 평생 설거지 한다. 그렇게 알고 현재 제가 볼 때는 너무 일수로 급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기서 막 이렇게 이 종목 언급하다 보니까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지지돼야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는 좀 조심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오늘 많이 올랐어요. 매도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전력주를 좀 중립을 했는데 네,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사과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예산 신고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딱 끼리끼리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끊기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현대일렉트릭 현재 이제 대장이라는 종목은 항상 이렇게 선두로 나가는 종목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재룡전기. 자, 네. 이 두 종목을 관찰하면서 계속 보유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뒤에 쫄병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두가 쫄병을 끌어올립니다. 동생을 끌어올리고 어떤 종목이 역배열됐을 때는 밑에 놈이 위에 놈을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엔터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또 2차 전지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당분간 1등, 2등주가 계속 가는지를 확인하고 밑에 쫄병들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자, 이런 종목은 이렇게 매물을 소화시키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오고 이제는 개인 제가 말했던 종목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네. 여기서는 좀 무거워져 있었는데 약간 매물을 소화시키고 하루 이틀 쉬었다 하면은 다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한 2, 3%안 깨면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너무 빠져서 걱정이 크시다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뭐냐? 그래서 어떤 종목이 항상 이런 위치, 그다음에 이런 위치, 이런 위치에서 매수해야 되고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따라가면은 집에서도 설거지, 또 주식에서 설거지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조정 오고 다시 달릴 가능성이 많다. 방산주는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폭이 이런 데는 이런 위치에서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약간 이렇게 턴했을 때는 사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방산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에어로스 같은 경우는 약간 끊기 있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계속 살아있잖아요. 네. 주세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요 위치에서 사도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예.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수가 나오고 또 하락했는데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계속 간다 이렇게 보여주고, 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오늘 아침에 뭐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급등,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여기에 산 사람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 종목도 역시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산주는 좋게 본다. 예. 이게 한화가 오늘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뭐지? 필리핀에 무슨 그 조선소 한화오션에서 인수한다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거기 보니까 7대 3인가 6대 4로 한화 시스템하고 한화오션하고 이렇게 출자를 해서 사나 봐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돈 들어간다고 저렇게 때려 판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시스템 자,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봉 자, 이런 위치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시가가 한 3%, 4%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매도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수로 실적과 무관하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세론이 또 지수까지 밀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또 주식 선물이 되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매도로 대응해도 됩니다. 예. 네. 이 몸으로 행동으로 손으로 이게 참 하기가 어려운 게 일반 분들이고 고소분들은 그걸 한다는 게 다른 것 같아. 근데 사실 손절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저 할 때마다 가슴 아픈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업이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이렇게 손절을 그냥 기계적으로 합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대로 딱 고점을 넘어가면은 자르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손절한 거 제가 또 설명드린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자르고 열받는. 그러게. 예, 자, 근데 열은 안 받으시더라고 대장 선생님. 아. 아니, 그게 그렇죠. 역시 그 열을 안 받습니다. 그때. 예. 그냥 한번 하고 화장실에 가서 박치 한번 하고 그럼 열 받는 거지 그게. 그리고
에이 시베리아 시베리아. 시베리아 허스키 그래서 뭐 막 뭐, 그리고 이제 잊어비죠. 그래서 저도 네이버를 한번 보세요. 제가 네이버 라인 사태를 뭐 쉽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산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깨고 내려간 순간 저는 뒤에도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냥 바로 자릅니다. 그 네이버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라인 사태가 정리되고 나서 상승하지 않겠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계속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또 저점 깨고 저점 깨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실적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차라리 그냥 매각 협의든지 뭐 지분 투자, 지분을 넘겨주든지 뭐 결정이 깔끔하게 안 되는 경우는 조금 매수는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네.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손절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자, 카카오 뭐 네이버하고 도찐개찐이긴 한데 카카오가 지금 마이너스 32%. 근데 요즘 보니까 바닥 근처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물을 확 타가지고 희석해가지고 빨리 탈출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네요. 자,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우리가 저는 종이 신문을 좀 보는 걸 원합니다. 이 종이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목만 보더라도 알리, 쿠팡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전혀 현재 보면 실적은 전혀 올해 실적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습니다. 네이버도 역시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습니다. 작년에 1조 4천억, 올해 1조 8천억 영업이익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알리, 쿠팡, 그 다음에 또 테무,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앞으로 매매할 때는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대한고래가 잘 가는 건 희망이잖아요. 실제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 볼 때는 카카오도 그런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매수하면 좀 매수는 안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계속 오늘 좀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물타기가 안 됩니다. 물타기 하려면은 그런 게 의구심이 해소되고 약간 이렇게 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종목은 여기서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가고 제가 말했던 거물들이 주가 위에 있을 때는 제가 여기 딱 공매도 치는 자리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이런 자리를 제가 놓치면은 거의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자리 놓치면 또 중상 아니면 사망. 그래서 이런 자리에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예를 들어 너무 손실이 큰 분들 있잖아요. 네. 자,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버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회사가 보면 알겠지만 계속 영업이익도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더 저점을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폭이 뭐 50% 이래 된 분들은 그냥 좀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L 만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요. 예전에 좋게 보신다고 말하신 적이 아마 있으셨나 봐요. 최근에 조금 샀고 추가 매수하려고 한다고. 언제 사는 게 좋을까?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다. 또 실적이 진짜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상승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수가 좀 밀리는 경우 좀 하락했는데 다시 추가 수익이 났다면은 추가 매수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 잘 이런 자리가 나와야 되고 현재는 보유 물량만 좀 가지고 있으면 대응하는 게 맞고 이제 이렇게 수급에 보면은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기관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고 다시 이렇게 앞에 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도 괜찮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지주사죠. 두산을 100% 비중 100%시라고요?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월봉에 주봉 보면 거의 예산 신고가 나왔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그룹사 중에서 두산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두산 그룹 자체를,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게 보는 거예요. 네. 주력이 거기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났다 하면은 좀 아예 좀 멀리 길게 보고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혹시 이제 신규 매수는 현재 위치적으로는 좀 위험하고 수익이 났다 하면은 좀 길게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항상
수급을 꾸준하게 봅니다. 보고 개인들이 좀 매주해주면 매도를 해주면 땡큐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은 개인이 매도할 때 거의 한 80% 90%가 위로 갑니다. 그래서 네. 현재 수급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익 남은 분들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신규 매수는 어떨까요? 이런 질문. 오늘도 알테오젠이 좀 세게 오르긴 했는데요. 바이오주는 근데 대장 선생님 일단 거부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거 안 합니다. 아, 거부 안 하십니까? 그건 바뀌셨습니까? 아니, 이제 합주들이 막 그래하고 막 그런 종목, 이런 종목은 큰 대형주. 예, 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잡주, 소형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형주를 제가 매매하지 말자 하는데 좀 우리가 우리 대표님은 또 소형주도 하긴 하는데 저 소형주 잘 안 해요. 예. 네, 그래서- 주식은 대형주. 그래서 항상 주식은 대형주 하는 게 소형주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실적, 리포트, 기간, 외국인 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아니면 위로 갈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가 판단하는데 시총이 작은 종목은 리포트도 없고 또 실적도 잘 추정치가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기간 외국인이 매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소형주를 한다면 저는 막 강력하게 오늘 좀 심한 말 하겠는데 강원랜드 가서 카지노 가면은 손님이 49, 카지노가 51 확률입니다. 차라리 거기 가서 100만 원 탁 때리고 1000만 원 때리고 하는 게 낫지 소형주는 하지 않습니다. 네. 한두 번 성공하더라도 결국은 판단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실수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현재 제가 역사상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현재 수급이 계속 들어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같이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너무 매수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거래량이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90만 주, 80만 주, 어제 80만 주. 자, 오늘 같은 경우 190만 주 터졌잖아요. 사고 싶다면은 거래 압수율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이런 종목도 역시 여 위치에서 거래가 100만 주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매수해서 바로 반등이 나오지 또 지금 따라가면은 약간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은 그렇게 보면 되죠. 알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네 계속 땅굴을 파고 있네요. 언제쯤 하락이 멈출까요? 보통 어떤 종목이 이렇게 계속 하락할 때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을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자, 찍어보면은 이렇게 현재 쉽게 말하면 이 종목이 뭔가 꿈과 희망을 못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현재 보면 실적도 그렇게 시총에 비해서는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시총이 6,600억, 한 600억 같으면은 곱하기 10하면 맞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하락한다는 것은 뭔가 한 방이 없고 그냥 그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적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자리, 이런 자리, 그리고 항상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손절 다시 43,000원 되면 매수해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꾸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미리 좀 첫째는 손절 안 할 자리에 들어가고 네. 손절 안 할 종목 들어가고 그리고 매수할 때는 1안 그다음에 2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저점 경우 손절한다고 하고 손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손실폭이 20% 30%가 잘 안 나옵니다. 네. 참 자기 생각대로 주가가 올라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빠르게 손절을 하자. 이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손절 안 할 종목 들어가자. 다시 반복해 보세요. 손절 안 할 종목들로 하자. 근데 네이버는 왜 하셨습니까? 예? 네이버는 왜 제가 하셨습니까? 다 10번 들어가면 다 10번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손절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하시자고요. 원칙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원칙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네, 원칙은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실적이 꾸준하게 실적. 좋아진다. 그다음에 차트가 우상향이다. 그다음에 그 기간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3박자 정도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손질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개인들은 실적도 안 보고 수급도 안 보고 맞아요. 그리고 위치도 안 보고 이러다 보니까 사면은
9개, 10개가 손절 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손절 날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째, 실적을 봅니다. 실적을 보고 매년 실적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두 번째, 차트 위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차트가 좋다. 세 번째, 기간 수급을 보고 따라 들어가면 좋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자, 앞에 공부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6개월 전에, 자, 6개월 전 이때도 계속 삽니다. 그리고 3개월 계속 삽니다. 그리고 한 달 이렇게 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위치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물리타더라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실적, 그 다음에 차트 위치, 그 다음에 수급 본다. 자, 이렇게 하면은 10번 사서 8번 손실 날 것을 한 6번, 7번 정도 수익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주 그 조목조목 질문을 주셨는데 AP 시스템. 매력적인 자리는 아닌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털고 있다. 자,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이 있고 네.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임 대표님 어떤 길을 가고 싶어요? 저요? 네. 꽃길을 가고 싶습니다. 우리 네, 저도 요즘- 꽃길 가고 싶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왼쪽으로 차트를 딱 보고 왼쪽으로 이렇게 딱 봅니다. 아, 짱돌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매물대. 가시밭길입니다. 자가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직접 얘기하신 데도 나와 있어.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지. 좋은 자리, 그러고- 좋은 길은 아닌데.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안 한다. 자, 예를 들면 위치적으로 자, 이렇게 돼 있다. 여기 매물대가 여기 일단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위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항상. 그리고 특히 오늘 너무 제가 노하우를 많이 공개하는데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찍고 이런 위치에서가 제가 볼 때는 4차선 스타부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폭발적으로 100% 200% 종목이 저릿하게 놉니다. 그리고 6월달인데 7월달, 8월달, 9월달도 계속 그런 종목이 200%, 300% 가는 종목이 절빗하게 노는 것이 위치적으로 여기가 꽃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짱돌이라는 것은 물린 사람들이 본전 오면은 던지려고 기다리고 그래서 있다. 머리 맞으면은 대가리 맞으면은 박이 터지는 거예요. 대가리는 대가리 좀 미안합니다. 순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 두상. 두상? 두상. 피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맞아봐야 피나 봐야 알리.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왜 찾아보면은 수급도 들어오고 실적도 좋고 그런 꽃길이 있는데 왜 가시밭길 가야 됩니까? 이런 종목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9개 손실 난다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긴 그래요. 종목은 좋은 거 찾아서 좋은 걸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힘든 거를 찾아서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화 시스템 한 번 더 봐주시죠.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미국 선박회사 지분 인수가 악재로 되는 건가? 네, 그러니까 오늘 급락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오리온이랑 똑같을까? 어? 오리온이랑 오리온이랑 네가 캔 샀다 가지고 급락 나온 것처럼. 그럴까? 약간의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약간 선침해가 있지 않겠냐. 선침해. 약간 그리고 소형주도 있지만 대형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오버슈팅 그리고 미리 알고 산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제로 놓고 나서 어떤 날에 또 지수도 빠지고 자, 일자별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이렇게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나올 때는 서로 이렇게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다시 그렇게 또 많이 안 빠집니다. 이런 위치에서 많이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이 여기서 많이 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종목은 아까 다른 종목 같이 역별된 종목처럼 쭉쭉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지된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따라가면서 설거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위치 이렇게 가면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실현 제가 말했던 검돌이 계속 날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하고 좀 비슷합니다. LG전자도 딱 뜨는 순간에 이렇게 짱돌이 날라와서 밀리듯이 이 종목도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럼 버티면 되겠네요. 물린 경우는 그렇게 아예 원천적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예, 왜 따라가야 됩니까? 예, 개인들이 왜 따라가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면은 이런 자리도 있고 또 아니면 이런 자리도 이런 자리에 제가 말했던 거물들이 4개, 5개 탁 발 아래 받쳐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신고가 매매를 할 때 저 고가에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셨다가 뭔가 반대의 반응이 나왔는데 이어서 손절을 못해서 자꾸 물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방산주들 최근에 좋다 여기 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손절을 할 수 있는 그 원천적으로 제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왜 따라가야 됩니까? 네. 그리고 많은 사람 따라가도 되겠죠. 많은 사람 이렇게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따라가서 손절이 되는데 그 일반 개인들은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 한 2시간 할 수 있는데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밥도 안 먹고 괜찮습니다. 저녁도 안 먹고 선생님 지금 건강도 챙기셔야죠. 네, 아니 그럼 하시겠습니까? 아니 안 하죠. 아니면 하시죠. 뭐 아니, 이전 대표 같이 모시고 한 2시간만 해요. 할 수 있죠? 저도 밥 아 맨날 볶는 밥 뭐 한번 굽는다고 뭐. 알겠습니다. 네, 하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대희장 선생님, 아침에도 그렇고 오후 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